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화면을 공유하면서 할 건데 핸드폰 화면이신 분들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화면?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블로그 러닝메이트 블럼의 8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어색하시죠? 네. 네, 좀 네. 어색하시죠? 네. 아이스 브레이킹 해야 되는데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준비를 못했네요. 네. 저의 실수입니다. 일단은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어떤 약속을 드릴 거냐면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답변했을 때 당연하지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거고요. 그 질문은 너 블로그 좀 알아? 라고 누군가가 이제 물어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너 블로그 한다며 너 블로그 좀 알아? 물어보면은 블로그 당연히 알지. 블로그 뭐 수익하는 방법 뭐가 있고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 블로그를 하고 있고 블로그 수익하는 요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글쓰기 할 때도 뭐 키워드 어떻게 해가지고 제목 어떻게 써야 되고 부분 어떻게 반영해야 되고 광고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꼭 갖추셨으면 이거를 위해 가지고 만들어 드리려고, 완성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건데, 첫 번째는 마인드고요. 이 블로그에 접근하는 마인드. 그러니까 블로그를 단순히 내가 뭔가, 물론 운영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이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이게 또 이거랑도 연결되는 거고, 이거랑 다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대하는 마인드. 블로그를 그냥 뭐 예를 들면 수익화 수단 단순히 내가 뭐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또 이게 운영하는 스킬이 달라지고요. 그러면 꾸준히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를 들면 돈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운영 못 하는 거죠. 블로그 아무리 해도 돈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꾸준함이 생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블로그를 지금 이 접근하는 마인드 자체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는 게 맞다라는 운영 스킬을 또 내가 장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꾸준함이 더해져야 블로그를 기반으로 내가 수익화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수익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뭔가 나의 발전도 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좀 더 확장되는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누구의 모습일까요? 5시에 기상하고요. 6시 30분에 사람들이랑 모여가지고 미라클 모닝 줌 미팅을 합니다. 7시에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9시에 블로그 글쓰기를 하고 아이 하원시키고 4시 되면 운동하고 그다음에 저녁 되면 저녁 먹고 8시부터는 책을 읽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매일 이렇게 이 루틴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면서 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다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게 물론 블로그를 해가지고 단순히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닌데, 마인드를 바꾸고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다양한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랑 또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은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출발점이 이 블로그로 출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제가 뭐 자랑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도 제가 블로그에 원고를 2개 써주고 요 수익을 오늘 입금된 수익이거든요. 오늘 3월 13일에 입금됐잖아요. 그러니까 원고 2개를 써줬어요. 근데 원고 한 개는 17만 원이었고 한 개는 20만 원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 원고 글 2개 써주고 37만 원을 벌어 드린 건데, 근데 이게 37만 원인데 제가 이 글 2개를 쓰는데 투자한 시간이 한 3시간 정도라는 거죠. 3시간. 한 개의 글 쓰는데 2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뭐, 물론 이렇게 만들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과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것들이 증명이 된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가? 나를 믿어도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 그 7기에 이제 그 작성했던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가. 그래서 이분
이게 이렇게 보면 지금 복잡하셔가지고 아마 눈에 잘 안 들어오실 건데 핵심적으로만 이야기를 드리면은 예를 들면은 이분 한번 볼게요. 이분이 지니님이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블랙키위라는 그 플랫폼에서는 순위를 제공을 해줘요. 일일 단위로 순위가 업데이트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처음에 할 때는 아예 순위가 안 잡혔어요.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 분이 아예 순위가 안 잡혔어요. 전혀. 그런데 2주 동안 포스팅을 하고 나서 끝났을 때 보면은 이분은 5만 등, 이분은 지금 이분도 5만 등, 이분은 3만 9천 등까지 이렇게 순위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수치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는 글쓰기를 하면은 순위가 이렇게 빨리 오를 수 있다라는 건데 물론 순위가 지수랑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과연 여기 보면은 100만 등도 있고 20만 등도 있고 한데 여러분의 순위도 제가 오늘 아까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일단 달그레님이 16만 등, 보미님 23만 등, 연일이님 3만 5천, 35만 등, 예짜님이 순위가 높아요. 3만 등이시고, 찰리파파님 21만 등, 하늘비다이님 10만 등, 하보님은 지금 순위 안 잡히시고, 화산한 마곡정님도 순위가 안 잡히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기간이 얼마 안 됐거나 글을 쓰긴 썼는데 내가 쓴 글이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이 안 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글쓰기를 하면서 제가 계속 피드백을 드리다 보면은 이게 내가 지금 잘 쓰고 있구나, 못 쓰고 있구나를 알고 내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됐고,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2주 동안의 이 1대1 피드백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완성되는 시점에 됐을 때, 지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짜님은 일단 순위가 높으시니까 예짜님 빼고는 다들 5만 등 이내로는 들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목표치도 그 정도 되고요. 그래서 요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키는 대로 하면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 방법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가 나올수록 저는 좋아요. 그렇겠죠? 왜냐면은 저는 이거를 하고 다음에 또 기술 운영할 건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키워드도 주고 이 키워드로 글 쓰세요. 이 키워드로 글 쓰면 상위주도 될 거예요. 해가지고 키워드 다 떠먹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냈어요. 그러면은 과연 그게 제가 나중에 홍보할 때는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제가 계속 떠먹여주는 거를 받아만 먹으면은 나중에 이제 딱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요.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방법적인 부분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저렇게 하셔야 된다. 이 부분 개선해야 된다. 수정해야 된다. 근데 제가 그냥 시키는 대로라고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안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개선을 해주세요. 개선을 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게 잘 모르셔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소신이 확고해서 안 하시는 건지 개선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이거는 그냥 넣은 거고요. 시키는 대로 좀 제발 해달라고 넣어놓은 거고 실제로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어요. 이야기를. 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해야 돼요. 그래 내가 궁금한 거 생기면 바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얻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거를 초보라고 생각하니까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나 잘 모르는데 이거 내가 이런 질문 하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민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한 궁금증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으면은 서로 도움이 되는 거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질문들을 하고 답변을 받으면서 이게 점도 보완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 집단의 힘이에요. 1대1로 코칭하고 1대1로 코칭하는 것보다 더 1대 다로 하는 거에 좋은 점이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다른 사람들이랑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으면 좋고요. 오늘 내 순서는 이게 서론이었고요. 제가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요. 마지막에 다들 소개하시겠지만 제 소개를 일단 먼저 하고 그다음에 블로그 러닝메이트 프로그램이 다들 참여를 하셨고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거는 알고 오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소개를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블로그 러닝메이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3주 동안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자 자기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선정은 오늘 이야기 드릴 부분은 아닙니다.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한 직장에서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고요. 근데 이제 직장이 나를 먹여 살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평생 그 직장의 노예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육아휴직을 했어요. 제가 애가 있어가지고 육아휴직을 했고 2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1년을 먼저 했는데 1년을 하면서 검증을 해보고 싶었죠. 이 온라인으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 디지털 노마드처럼 살아갈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이 되니까 될 것 같다는 가능성이 보여서 1년 더 휴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2년 차가 끝나고 지금은 이제 그 뭐냐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회사 이제 퇴직하는 시기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시스템이 다 갖춰졌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익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 라이프 리빌딩이라는 제가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 삶을 내가 기존에 살아왔던 게 아니라 내가 새로 내가 원하는 삶으로 다시 건축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플랫폼으로 보면은 네이버 경제 비즈니스 분야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 유튜브도 라이프 리빌딩이라는 걸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지는 않고요. 티스토리도 운영을 해요. 또 챗GPT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챗GPT 활용해가지고 티스토리 글 뚝딱 써가지고 한 30분 정도 투자해서 글 하나 발행하고 지금 이거 구글 애드센스도 최근에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새로운 영역으로 파이프라인을 늘려가고 있고요. 네이버 카페도 지금 라이프 리빌딩 카페 운영을 하고 있고 전자책도 3권을 써가지고 전자책 판매도 하고 있고 카카오뷰도 해가지고 카카오뷰도 작년에 좀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투자해가지고 했더니 이것도 하루에 72만, 아니, 한 달에 72만 원 정도를 또 벌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시장들에 대한 도전을 계속 해봤었고요. 지금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크몽 이런 거를 하면서도 크몽이 이제 재능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서 편집하는 거, 뭐 타이핑하는 거, 그리고 단순히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알바들도 많이 해봤습니다. 문서 편집 전문가로도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네이버 엑스퍼트에서는 블로그 코칭이랑 온라인 마케팅 관련된 코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라이프 리빌딩 코치가 되고 싶은 건데 저는 이제 그래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의 라이프 리빌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코치가 되고 싶은 게 저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저는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늘빛 아이님이 아까 그 다른 프로그램 하셔가지고 9면이라고 했는데 제가 미라클 모닝이랑 그러니까 매일 운동하는 거랑 매일 독서하는 거 이 모임을 3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미라클 모닝이랑 건강 하는 거에 참석을 같이 해주셨어가지고 그래서 9면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블로그 러닝메이트 이게 제가 블로그 러닝메이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온라인 수익화로 가는 것의 출발점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이 이제 도미노잖아요. 도미노인데 도미노가 이제 성공은 도미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첫 번째 도미노를 무너뜨리면은 이 다음 것들은 다 조금 힘을 덜 들여도 쉽게 넘길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도미노가 지금 여러분이 이제 블로그를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블로그라는 거죠. 블로그인데 이거를 혼자서 만약에 넘어뜨리려고 하면은 엄청 힘들어요. 혼자서 하려면은. 이게 내가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뭐 영어도 해야 되고 알고리즘도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혼자서는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면 같이 하면은 비교 집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지 대충 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집단이랑 같이 하면. 그래서 이게 한 명이 예를 들면 모두 다 같이 이렇게 한 개씩 밀고 있어요. 사실. 그쵸? 자기가 자기만의 도미노를 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오고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이거를 같이 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3명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 거 같이 밀어주고요. 또 그 다음에 옆에 사람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밀어주자는 거죠. 또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밀어주고. 그러면 3의 힘이 생겨가지고 이 도미노를, 첫 번째 도미노를 쉽게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첫 번째 도미노를 일단 넘어뜨렸으니까 내가 일단 블로그 운영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웠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조금 더 쉽게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인플루언서를 도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블로그를 기반으로 뭔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브랜딩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단 내가 블로그라는 이 녀석을 내가 한번 넘어뜨리면은 그 뒤에 거는 자동으로 이제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잘 되면 유튜브로도 확장하고 인스타로도 확장하고 뭐 네이버 카페도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확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러닝메이트라는 프로그램을 1대1로 하는 것보다 1대 다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러닝메이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단순히 보면은 러닝메이트 이제 뭐 강의 듣고 1일 포스팅을 꾸준히 실시하는 거잖아요. 12번의 포스팅을 진행을 하고 제가 피드백을 드리는데요. 근데 진짜로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는 블로그 운영 방법을 진짜로 이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드렸던 1번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블로그 글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이 루틴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좀 숙달을 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 3주라는 기간 동안 습관화를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물론 3주 만에 습관이 되는 거는 어렵지만 최소 뭐 한 100일 이상은 해야 된다고 통상 이 얘기를 해요. 습관이 되려면. 그렇지만 요 과정을 내가 알고 접근하는 거랑 모르고 접근하는 거랑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바른 블로그 운영 방법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1번 도미노를 한번 넘어뜨려 본다라는 거. 그리고 요게 이제 작은 성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블로그 3주 동안 딱 운영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블랙키위 순위라던가 방문자라던가 이웃수라던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 지표를 딱 받으면은 야 이게 3주 동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니까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이 자신감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네. 못 할 줄 알았는데 할 수 있구나. 이 자신감을 얻으면은 이 다음부터 또 계속 더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신감을 얻는 게 여기선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인적 레버리지를 만드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까도 서두 이야기 드렸지만 20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3주 동안의 과정을 듣는다는 결정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런 결정을 하시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뭔가 이제 비슷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월급만으로 뭐 이게 안 된다. 뭔가 나의 삶을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살아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생각이 다 비슷한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은 막 그 깨우치는 것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게 또 이제 인적 레버리지인 거죠. 여기는 왜냐면 평소에 우리 친구들이랑은 얘기할 수 없는 거. 주변에 있는 남편이랑은 얘기할 수 없는 남편은 아니고 남편과 아내랑은 이야기할 수 없는 보통 친구들이랑은 약간 낯간지러워가지고 얘기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 있는 분들이랑은 쉽게 생각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가장 중요한 건 요건데요. 메타인지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내가 혼자 하면은 몰라요.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비교 집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집단에 속해 있으면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랑 똑같이 강의를 들었고 매일 글 하나를 똑같이 쓰고 이 사람도 순위 안 잡히고 나도 순위 안 잡혔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막 순위를 막 치고 나가는데 내가 못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한테 명확한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비교 집단이 없으면 몰라요. 그래서 통상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게 내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시스템이 네이버 얘네들 좀 이상하네. 이 시스템이 문제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건데. 근데 그게 혼자 있으면은 통상 시스템 탓을 하기 쉬워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은 이게 내 탓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좀 못하나 보다. 아니면 시간과 노력을 다른 사람들만큼 투자를 하지 않았나 보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지성이 중요하고 그래서 무리에 소속되는 것보다 동기를 지속시키는 것은 없다라는 것도 아까 마지막에 제가 순위 변화표 보여드렸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순위가 계속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괴감이 빠진 거죠. 아, 왜 나는 안 되지? 자괴감이 빠졌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끝날 때 이유수도 1위였고요. 이유수 1위, 블랙키 순위도 1위였어요. 1주 차이는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근데 이런 게 이제 집단에 소속돼 있으면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장황하게 러닝메이트가 어떤 프로그램이다라고 좀 거창하게 이야기 드렸는데, 저는 이런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네. 운영 일정을 살펴볼게요. 오늘이 13일이고 OT잖아요. OT를 하고 내일부터 이제 3일 강의가 들어가죠. 1차 강의, 2차 강의, 3차 강의 들어가는데, 이거 그 시간을 지금 이게 제가 항상 고민하는 건데 21시 또는 21시 30분을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그 항상 고민했던 게 통상 이 시간이 제가 어떤 시간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육아하시는 분들은 애를 재우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이 통상. 그래서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21시로 하면은 애 재우는 시간이랑 너무 거의 이제 일치하는 거고 20일 30분이면 그래도 조금은 재우고 나서 이후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일부터 20일 30분에 하도록 할게요. 30분 오늘보다 30분 늦춰가지고 30분 내에서 20일 30분에 세 번에 걸친 강의를 하고요. 이때 근데 강의만 듣는 게 아니에요.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이때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때부터 이제 20일부터 1일 포스팅을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블로그에 세팅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주제는 대부분 지금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 주제를 내가 좀 심도 깊은 고민을 통해 가지고 주제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카테고리도 일부 편집을 해야 되고요. 메타 태그를 위해서 블로그의 제목과 닉네임도 필요하면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내가 모방할 블로그들도 미리 설정을 해야 되고 내가 키워드 풀을 늘리기 위해서 뭐 어디서 어떤 사이트를 참고하고 어떤 책을 참고해 가지고 내가 쓰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제가 그래서 이 강의를 하고 나서 강의가 끝날 때마다 오늘은 뭐 하셔야 된다. 오늘까지는 뭐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다 준비를 하신 결과들을 카페에다가 그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과제 내주는 거를 이거 완료했습니다. 이거 완료했습니다. 이거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다 완료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안 하면은 당연히 왜 안 하시냐고 빨리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긴 할 건데 그러면은 이제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도 싫은 소리 해야 되고 빨리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고 또 안 하신 분들은 또 막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이제 과제를 내주시면은 가급적이면은 기한 내에 꼭 완료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금요일이 되고 여기는 이제 저랑 같이 제가 강의를 하면서 블로그 운영 준비를 하는 시간이고 이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뭐 생각도 하시고 좀 더 부족한 부분들 준비하는 시간을 이틀 동안 가지시고 그다음에 19일에는 일요일에는 이거 블로그 운영 준비 결과는 또 제가 이때 과제를 내준 것들을 이때 완수해가지고 이때까지 이제 인증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준 과제를 다 했습니다라고 이제 블로그에서 나 준비 다 됐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일종의. 그리고 이때 또 회의를 할 거예요. 이때도 20일 30분에 할 거예요. 왜냐면 이때는 이제 내일 당장 이날부터 일일 포스팅이 시작되기 때문에 뭐 궁금한 점에 대해서 피드백도 받고 우리가 내일부터 출발합니다라는 것도 알리고 일종의 뭐 출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 전에 회의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일요일 날 저녁에. 그래서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글쓰기 하면서 이유 추가를 하는 활동을 꾸준히 할 거예요.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때 글을 첫 번째로 이제 쓰기 시작하니까 제가 2일차 이때 쓰신 글을 제가 통상 이제 아침이나 오전에 여러분들이 글 쓴 걸 다 읽어보고 어느 정도 결과값까지 한번 살펴보고 피드백을 드려요. 카페에다가 이제 매일매일 피드백을 드리거든요. 개인별로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1주차에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5번 피드백을 받고요. 그 다음에 26일 날 일요일 날 또 회의를 해요. 이제 이때는 이 주간에 피드백을 하면서 잘못됐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을 이제 글로 보는 거랑 이렇게 말로 설명 듣는 거랑 차이가 딱 있고 또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또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또 회의를 하면서
한 번 더 피드백을 또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 또 27일, 이때도 글은 계속 써야 됩니다. 글은 계속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7일, 28일, 29일, 30일, 이때까지 이제 글 쓰는 거죠. 글 쓰고, 그러면 제가 월, 화, 수, 이때는, 그러니까 이때 쓴 글이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 거니까, 요때까지 쓴 글은, 아니, 이때까지 쓴 글이 이렇게 목요일까지 쓴 글이 피드백이 여기서 완료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31일까지는 1일 포스팅을 완료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피드백이 10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2일날, 4월 2일날 이제 최종 회의를 할 거예요. 최종 회의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 3주라는 기간을 동안 거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좀 부족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이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시면서 블로그를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개별적으로 이제 또 피드백을 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3주간의 과정은 끝나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하나 이제 빠뜨린 게 요거예요. 1대1 코칭이에요. 이게 7기에는 이거를 유료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별개로 1대1 코칭을 받으실 분들은 별도로 또 결제를 하시고 이용을 하셔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한 번쯤은 다 1대1 코칭을 해드리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1대1 코칭을 진행을 할 건데, 원하시는 기간을 제가 카톡방에도 지금 미리 올려놨는데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언제쯤. 아니면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 날짜만 좀 클리어하면은 그 날짜 속에서 뭐 대략적인 시간들만 좀 정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빠를수록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왜냐면 이때 뭐 주제 결정하고 뭐 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은 사실 주제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가장 큰 결정.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결정. 근데 이미 블로그를 운영하셔서 주제 결정에 대한 고민이 안 되시는 분들은 초반에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초반에 듣는 게 이 3주 동안 좀 더 그 성과를 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본인의 또 이제 일정이 있으시고, 아니면 나는 중간에 좀 내가 글 쓰다가 직접 피드백을 1대1로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1대1 코칭을 하고 싶으신 시간을 입력을 해주시면 이 일정을 좀 조율해가지고, 그걸 딱 픽스되는 건 아니고요. 좀 자유롭게 제가 조율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원하시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제가 블로그의 뭐 현재 상태랑 순위랑 쓰신 글들이랑 이런 걸 전반적으로 좀 분석해가지고, 뭐 앞으로 이제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뭐 그 개별적으로 뭐 필요한 조언들 같은 거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애프터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는 뭐 일단 이렇게 명시는 해놓은 이유가, 3주 동안 이제 커리큘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또 향후 운영을 하시면서 해소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뭐 연락을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시면 답변 드리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 기간을 가질 겁니다. 언제까지요? 평생. 평생. 네. 여러분이 블로그를 하시는 한, 네, 계속 애프터 서비스를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제가 진짜로 하는 말이거든요.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만약에 3주 동안 내가 했어요. 근데 불만족스러워, 이 커리큘럼이. 그러면은 진짜 환불 요청하시면은 진짜 환불해드려요. 환불해드릴게요, 진짜로. 네. 그래서 근데 지난 기수까지는 없었는데, 그리고 피드백을 또 진짜 객관적으로 해주시는 걸 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 좋았고 어떤 건 안 좋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면은 제가 보완해가지고 다음 커리큘럼들이 이제 더 발전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간에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환불 원하시면 진짜 무조건 해드립니다. 앞으로 안 보면 되니까요. 네. 네. 그다음에 핵심 강의는 내일은 이제 블로그의 개념부터 해가지고 주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화 방법을 5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다음에 저의 뭐 수익도 제가 실제로 공개를 해 드리면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이제 이런 수익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들을 또 고민해 볼 거고, 그다음에 블로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뭐 C랭크 옛날부터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거 좀 역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이해가 좀 쉬워가지고 뭐 소나 리브나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C랭크 다이아로직, 지익스니펫,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스마트 블럭, 에어서치 스마트 블럭까지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한번 또 다 설명드릴 거고 2일차에는 이제 키워드,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에 좀 집중하는 거죠. 1일차에는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요. 2일차에는 이제 그럼 내가 글을 쓸 때 어떤 절차대로 글을 써야 되는 건가 라는 것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에는 실제로 제가 글을 쓰는 이 절차와 방법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어떻게 글을 쓰고 키워드 분석을 어떻게 하고 글을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전체적인 절차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블로그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글 하나를 쓰는 거 어떻게 쓰는지 보고 이거는 실제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완벽하게 뭔가 체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과제로 내드릴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이 중에서 이게 체크리스트인데 블로그 운영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체크리스트로 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하시는 것보다 제가 중간중간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과제로 내드리고 여러분이 그 과제를 완료하면 제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고 하는 게 좀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과제를 내드릴 테니까 요거는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1일 포스팅을 이제 맞아.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죠. 12번이거든요. 12번, 1, 2, 3, 4, 6, 7, 8. 예, 12번에 포스팅을 할 거고요. 포스팅을 하고 나서 이제 카페에 인증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인증을 한다라는 거는 1일차 내가 이 글을 썼다라고 해서 거기에 링크를 걸어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들어가서 링크로 들어가서 이제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카페 인증할 때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썼는지를 간략하게라도 써주시면 제가 분석하는데 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키워드가 제일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제가 선택해서 썼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이거는 상위 노출 목적이 아니라 제 블로그 이웃들한테 좀 약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제가 불필요한 에너지가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이 피드백을 드릴 때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럼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데이터 변화를 체크를 해가지고 매일매일 피드백과 함께 이제 공유를 드릴 거예요. 요것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체킹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이제 피드백 내용에는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들, 제목부터 키워드 분석, 대부분 키워드 분석이랑 제목 작성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이것들이 제일 어렵고 나머지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나 링크를 사용하는 거나 가독성을 높이는 거나 이런 것들은 몇 번 하면 금방 마스터할 수 있고 근데 키워드 분석이랑 제목 요것들만 거의 이런 것들 위주로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1일 포스팅은 이렇게 진행될 거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주간 회의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주간에 공통적으로 미흡했던 사항들 보완하고 하는 방향 이런 것들로 이야기 드릴 거고 그럼 우리의 목표는 이 3주 동안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뭐냐면요. 아까 앞에도 이제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나 블로그 잘 아는 사람이라고 답변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나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정체성. 그러니까 이게 나는 블로거입니다. 나는 블로그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정체성이 있어야 글을 굉장히 꾸준히 쓸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면은 그냥 3주 동안은 내가 여기 무리에 속해 있으니까 쪽팔리고 창피하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한다. 라고 하는데 내가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면은 3주 끝나면은 딱 안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가지고 이 3주 동안 제가 또 깜빡할 수도 있는데 매일매일 저희가 인증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넣어 놓을 거예요. 성공 학원 이런 거 넣어 놓을 거예요. 나는 블로그로 성공할 거다. 나는 블로거다. 이런 거를 자기가 원하는 문구를 이렇게 매번 한 번씩 써보면 또 이게 딱 각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체성을 확립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방문자 수랑 이런 것들은 일단은 저는 10배의 법칙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10배 높인다.
라는 거죠. 내가 지금 방문자가 10명이면 100명을 만들 거고, 내가 방문자가 100명이면 1000명을 만들 거고, 이렇게 목표를 잡자라는 거죠. 그다음에 순위가 내가 100만 등이면 10만 등에 들어갈 거고, 내가 지금 10만 등이면 1만 등에 들어갈 거고, 그냥 높은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높게 잡고, 나는 블로그 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 기간 동안에 이만큼의 목표를 달성하겠다. 개별적으로는 이 목표 적는 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목표치도 적을 거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표치도 적으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지난번에 했을 때 보니까 순위가 전혀 안 잡히셨던 분이 방문자 수는 일단 500명까지는 갔었고요. 그러니까 그 순위는 제일 못하신 분이 5만 등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왜 이렇게 느리냐? 이건 순위 전혀 안 잡히셨던 분이. 이것도 방문자 수가 거의 한두 명이었던 분이 이만큼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목표를 내가 높다면 높고 낮다고 낮으면 낮을수록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기존의 방문자들이 있으신 분, 예짜님 같은 경우에 좀 예외예요. 예짜님은 더 높은 목표를 당연히 잡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쭉 이야기를 드렸어요. 일정이랑 이런 마인드적인 부분이랑 이야기를 드렸는데 40분 정도가 지났네요. 제가 좀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늘비사님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여기 화면에 있는 순서대로 한 분씩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크리스체님, 그리고 보미님, 하늘비다이님, 지성님, 예짜님, 달그레님 이야기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이거 그 자기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우신 적도 있다고요. 왜 울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이 이거를 하는 거를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인생이 되돌아보셨는지 막 북받치셔가지고 막 우시더라고요, 여성분이.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분이 성과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한 블로그 운영 지금 한 3, 4개월 정도 만에 방문자 수 10,000명 그리고 4개월, 5개월 만에 방문자 수 2만 명까지 뚫었죠. 그분이. 그 정도로 절실하게 하시는 분이 또 있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러면 지금부터 각자 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크리스티님부터. 1번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반갑습니다. 최석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게 저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음,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이게 어느 정도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제가 이 사업을 정말 하는 이유랑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이게 파악이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블로그 하면서 이 반려동물 사람들이 어떤 걸 더 찾아보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블로그를 좀 찾아보나 그리고 또 어떻게 이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필요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제가 전달하면 사람들이 더 그 반려생활에 도움이 될까? 그런 거를 좀 배우고 싶고, 좀 블로그도 좀 제대로 쓰고 싶고, 의지가 좀 약해가지고, 한 번 쓰고, 또, 한참 있다 또 쓰고, 이러니까 잘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배우면서 블로그를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이걸 하게 네,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또 좋습니다. 잘 맞습니다. 6기에 참여하신 웰시님이 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네.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또 더 반갑습니다. 웰시님이 추천을 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 네, 네. 다음으로 보미님 이야기 듣도록 네,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 20년 차가 돼가고요. 직장을 다니면 다닐수록 내 삶의 기회비용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어서 뭔가 다른 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찰나에 그 직장인 후배 동료가 블로그를 저보고 써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를 보면 되게 산만해요. 제가 하고 싶은 이것저것 다 그냥 제 삶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넣었거든요. 맛집도 갔다가 뭐 아이에 관련된 것도 했다가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이것저것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 블로그가 생각보다 되게 이타적인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걸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정보를 공유해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방문자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저도 뭔가 약간 보람차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다른 나의 새로운 삶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님. 직장생활 20년 차. 파이팅. 하늘빛아이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8월부터 좀 꾸준히 블로그를 소소하게 하고 있는데, 나름 애드포스트도 달아보고, 체험단 활동도 하긴 하는데, 이게 혼자서 아둥바둥 하다 보니까는 이게 성과가 그렇게 갈팡질팡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아까 보미님 말씀처럼 막 육아 얘기도 했다가, 뭐 맛집 얘기도 했다가, 방향성을 자꾸 못 찾고 있는데, 다른 이 노메세드님 지난 기수님 하시는 걸 쭉 지켜봤는데 너무 잘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하면서 좀 제 블로그에 좀 정체성을 좀 잡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늘빛아이님. 네, 지성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이제 아마 하보로 돼 있는데 이제 네, 들어올 때는 제 이름을 써버렸네요. 이제 저는 이제 원래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보험이랑 증권 쪽으로 이제 영업을 하다가 이제 친형 이제 가족이랑 같이 이제 카페 사업 때문에 이제 체인 사업 준비하면서 이제 온라인 셀러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학 시절에 이제 그 총학생회장을 또 했었는데 그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뭐 사업이나 이 학교 생활이나 여러 가지 해봤지만 결국엔 이제 어쨌든 사회에 나와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제가 움직이지 않고 제가 일하지 않아도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그 파이프라인을 좀 찾고자 그리고 제 자신의 이야기를 좀 사람들한테 좀 알려보고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약간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 첫 단계가 블로그일 것 같아서 네, 블로그도 여기저기 좀 많이 배워보고 전자책도 여러 개 봤었는데 아마 이 노메스드님이 가장 그래도 제일이신 것 같아서 처음에 기왕 배울 거면은 확실하게 좀 배워놓자 싶어가지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짜님,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마이크는 켜져 있으신 것 같은데. 예짜님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안 들리시나요? 발그레님 이야기, 말하는데 소리가 안 나오시나요? 네,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발그레님은 이야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발그레님은 아이를 재우고 있는 걸로 어려우신 걸로 인지를 하겠습니다. 예짜님 세팅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다시 접속을 하셔도 되고. 네, 재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릴게요. 네. 10시까지 끝내는 게 목표였는데 10시 전에 끝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성님이 하보님이 퍼스널 브랜딩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셔가지고 다들 아마 크리스천님도 사업하시니까 여러 가지 블로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백그레님은 다음에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하고 예짜님 다시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아, 네, 들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그 네, 컴퓨터로 했더니 네, 잠깐 소리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서 핸드폰으로 재접속했고, 네, 저는 블로그를 시작을 한 게 사실 코로나 때 그때 이제 제가 직장을 다니던 그 산업이 엄청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항공사 쪽에 있었었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영원한 직업은 없구나. 내가 회사에서 영원히 버틸 수는 없겠구나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뭐라도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는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다른 블로그 모임에서 1일 1포스팅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만에 그래도 조금 그 성과가 났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노미스님 강의를 듣게 됐고,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을 잘 이렇게 좀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잘 부탁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발그레이님은 이야기 원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다 개인별로 소개를 했네요. 이렇게 좀 개인별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어느 정도 각인이 되죠. 아, 이분은 이렇게 이래서 하는구나. 이분은 또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서로 아마 앞으로도 이 온라인상으로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 보면은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아마 조금씩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다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전자책 3권을 드렸잖아요. 전책 3권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블로그로 월 300만 원 버는 마인드라는 책을 제가 가장 최근에 쓴 건데 이게 제가 자기계발서랑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읽고 있는데 대부분 성공하는 공식들이 이런 거는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의 원칙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나온 거랑 굉장히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궁금증을 가지는 거죠. 블로그로 예를 들면 월 300만 원을 벌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일단은 뭐 300만 원을 벌 수 있든 말든 아무튼 블로그가 뭔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수단이 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뭐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데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블로그를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실행을 한 거죠. 근데 중간에 의심이 생깁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이 생겨요. 근데 뭔가 문제점들이 생기죠. 방문자 수는 늘어나지도 않고 내가 글을 쓰고 있는데 뭔가 변화가 없어요. 의심이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요.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포기할 때 문제점은 문제의 원인을 자기한테서 찾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포기할 때. 예를 들면 내가 블로그에 글을 쓰는데 내 글이 노출되지 않아. 그러면 네이버 얘네들 왜 내 글 노출시켜주지 않지? 나는 진짜 열심히 썼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또는 이미 이 블로그는 역시 레드오션이어가지고 지금 이미 이 고인물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역시 이거는 안 될 일이었어. 이렇게 하면서 바로 포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진짜 성공하거나 행동력이 좋은 사람들은 문제를 분석한다는 거죠. 내 블로그가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성과가 안 나요? 그러면 문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내가 뭐가 문제지? 왜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문제점을 찾고 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이렇게 가겠죠.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네. 아무리 잘해도 항상 문제는 생기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서 가면 또 포기고 또 일로 가면은 또 이렇게 계속 피드백이 되는 거죠. 요거를 계속 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이런 그림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하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발전해 나간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해야 블로그로 월 3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되니까. 그리고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된다라는 확신이 계속 있어야 이걸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 이 성장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블로그를 운영할 때 그냥 막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이제 막 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어디서 막 그냥 막 컨트롤 C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 쉽게 글 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제 생각 없는 글쓰기를 이제 막 처음에 한단 말이에요. 뭐 내가 엄청 그 블로그를 운영하는 목표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걸 잡지 않고 그래서 막 운영을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초반에는 블로그 성장이 더 빠를 수 있어요. 더 빨라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글을 일단 많이 쓰니까 액티비티가 높아가지고 성장이 빨라요. 근데 이분들은 나중에 정체가 옵니다. 정체가 와요. 왜냐면 올바르게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정도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끝내 블로그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포기를 해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초기에 이 3주라는 기간 동안 저희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우겠지만 초기에는 그래서 이게 물론 성장이 이루어지겠지만 이렇게 뭔가 폭발적으로 뭔가 막 결과치가 팍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초기에 여기에 시간을 많이 쏟아 넣어가지고 내가 올바르게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법을 마스터해야 나중에 이제 이 성과가 꾸준히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꾸준함이 더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만약 내가 지금 원하는 성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초반에 그 대신 내가 예를 들면은 그 강의 때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키워드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제목을 짓고 글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확인하고 이 과정이 이렇게 환류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처음에는 막 3시간 걸리고 4시간 걸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숙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려우니까 이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안 해요. 처음에 막 할 때 이게 진짜 필요한 건 마스터를 해야 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고의 시간을 겪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내가 반복할수록 이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하나 쓰는데 원래는 3시간에서 4시간 걸렸던 것이 지금은 1시간, 2시간 이내면 글 하나가 완성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 과정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게 빠른 거죠. 그리고 효율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을 가감히 쳐내면서. 그렇게 하면서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시간을 조금 투자하고 성과는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온전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성장 곡선을 이해를 하시면은 그래서 내가 초기에는 갈아 넣어야 된다. 이거를 내가 진짜 어려워도 힘들고 그래도 버티고 버텨가지고 갈아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게 있어요. 내가 같이 하는 사람 평균 5명, 주변 사람 5명의 평균이 나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결국 그 사람 중에 보통 정도가 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명 정도 있으면은 이게 나라는 거죠. 나보다 잘난 사람 2명, 나보다 못난 사람 2명,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제 생각에 나보다 약간 뭔가 그 낮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발전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제 성장을 하려면은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거죠. 나보다 좀 잘난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내 스스로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내가 끌고 가가지고 이 사람들까지 성장을 시키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환경을 설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러닝메이트 분들이 블로그를 다 같이 열심히 운영해가지고 계속 좋은 성과들을 내고 계속 이제 이 커뮤니티가 유지가 되면 계속 활동을 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우리의 평균도 계속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8기라는 이름으로 묶여가지고 어떤 결과값을 내잖아요. 근데 그 결과값이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더 열심히 할수록 더 좋은 성과들이 나오고 서로에게도 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쟁심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부족한 부분 더 채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일단 모두 다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환경을 그러니까 나보다 더 뭔가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환경 설정의 하나로서 이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파레토의 법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면은 성공한 사람의 20%가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는 이 법칙인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기술을 7기까지 운영하면서 정말 항상 똑같았던 거 10명 정도를 진짜 교육을 하잖아요. 9명은 진짜 잘해요. 9명은 진짜 잘하고 8명은 다 그냥 평이해요. 다 그냥 보통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2명은 끝나고 나서도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완전히 잘 성장시킨다는 거죠. 이분들은 통상 멈춰요. 이 끝나고 나면. 그런 성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내가 무슨 2등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무조건 난 이 상위 2% 나 이거 내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8명이 저희 참여하거든요. 8명이 참여. 나는 무조건 이번에 성과 나는 무조건 2등이 내가 무조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평균도 높아지는데 내가 그 2등 안에 들어가면은 나는 블로그로 다른 사람들이 비해 가지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의 아웃풋이 될 거다. 난 8기에서 최고의 아웃풋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3주 동안 이걸 계속 되뇌이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역시 말이 많죠. 네. 발그레님 안녕하세요. 아이가 자나 보네요. 네. 발그레님 그럼 소개 마지막으로 듣고 마칠까요? 이야기 하실 수 있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작년 초쯤에 직장 9년 차 되던 직장을 이제 즐기던 일을 그만두고 이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전업맘이 되었는데요. 그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심사나 이제 공통적인 얘기를 할 만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 생각하다가 블로그를 시작했고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도 이제 아이랑 가족이랑 잘 살기 위해서는 저도 뭔가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이제 블로그로 인한 좀 수익화에 관심이 가져서 열심히 좀 하고 싶은데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그 방법을 잘 모르고 혼자 뭔가 해나가는 과정이 힘들었고요. 자꾸 상황을 탓하면서 좀 그만두려는 그런 걸 같이 하는 동료들이 있으면, 멘토가 있으면 좀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일부터 강의를 하니까요. 네. 마인드 세팅 잘 하시고요. 누가 1등 하실 건가요? 보미님이랑 하늘빛아이님이 지금 자신있게 손을 들어주셨는데 다른 분들은 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1등은 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3주가 끝나는 기간에 모두 좋은 성과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웃으면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1일차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내일 9시 반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